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정말 저로서는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또 우리 사회단체 민족사회단체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거대한 주제에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이런 대주제를 내걸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훌륭한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저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지금부터 2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이 다산 정약용 선생, 실학자, 유학자, 어떻게 보면 경세가, 또 개혁가, 또 당대의 시인으로서도 또 유명한 이런 참 우리 민족으로서 보면 어떤 보물 같은 그런 학자에 대한 그때의 생각과 오늘 지금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견뎌볼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는 지난해 12월 4일, 12월 3일 이 무도한 권력들이 이 내란을 일으켜서 아직도 그게 지금 마무리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내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국가를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우리가 지혜로서 얻어야 할 또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들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 위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정약용 선생이냐, 왜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내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다산 선생의 저서들을 읽고 또 그 글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다산의 그 수많은 저서들 중에서 이것만은 최소한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국민들이 읽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래전부터 다산 저서의 부분을 전체는 저서가 500권 이상이 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걸 다 번역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제가 읽어보고 이런 글들은 반드시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문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내 나름대로는 힘을 다 기울여서 몇 가지 책들을 번역해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사상이나 철학, 그분의 그 경세 논리를 논문으로 써서 일반인들,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다산 선생을 결론을 내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기본적으로 그분은 애국자입니다. 나는 다산 같은 애국자가 정말 더 많았다 그러면 이 나라가 과연 망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절세의 그런 애국자다. 다산을 쳐서 이야기를 그 500권이 넘는 그런 방대한 책을 읽어보면 어느 곳 하나 나라 걱정, 백성 걱정, 이 세상을 잘못 돌아간 것에 대한 그 한탄,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 책이 없습니다. 모든 책,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낭만적이고 매우 참 좀 자연적인 그런 어떤 정서가 유로돼야 시다라고 하는데, 다산은 시도 그런 어떤 요새 말하는 구름 올라가고 바람 부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건 시도 아니다. 시야말로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나라를 근심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써야만 그것도 시다. 이거 그래야 시다라고 이런 몇 가지만 보더라도 다산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가 애국이다. 나는 왜 오늘 또 다시 다산인가? 지금이야말로 이 난세, 이 난국에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산을 불러들여서 다산의 애국심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학자가 정치적 이유로, 당파적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권력에 짓눌려서 그 견해를, 자기 경륜을 펼 수가 없이 감옥에 갇히고 18년이라는 그런 긴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인생으로 보면 몰락한 처지에 있었는데도 18년 동안에 그 많은 저수를 남긴 걸 보면 애국심이 없고서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저 집에 고향에서 천리 멀리 떨어진 그 먼 전라도 강진이라는 그 해변가에서 그 풍토병과 싸우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하루인들 나라와 국민을 잊어본 적이 없이, 어떻게 했으면 우리 백성들은 좀 편히 살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나라가 좀 이렇게 시끄럽고 나라가 가난하지 않게끔 할 것인가, 그것만을 그래 생각했다. 이 점 하나로도 다산은 정말 위대한 애국자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내란의 와중 속에 있는데, 지금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발휘해서 빨리 이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의 불을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다산의 애국심을 불러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또 다시 우리는 다산을 걸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산 선생이 애국자다. 글자 5자입니다. 하늘 아래, 천하, 부, 우리가 말 부패는, 부패, 썩을 부자입니다. 썩었다.
온 세상이 썩은 지가 이미 오래다. 이미 오래다. 이게 다산이 자기와 함께 자기보다 4살이 차이신으로 보면 둘째 형님 정약전이라는 분이 전라도 끝머리 흑산도서 기양을 살고 있고 자기는 강진의 기양 살고 있는데 두 형제가 다 당대 학자입니다. 다산의 기록을 보면 우리 형님은 저보다 게을러서 저수를 많이 남기지 않았을 뿐이지 저보다도 훨씬 학문적 깊이가 깊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정약전이라는 분인데 그 두 분이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18년 16년 되니까 수십 통의 편지가 오고 간 거죠. 인편에 예를 들면 흑산도 홍어장수들이 들어오면 가는 편에 오는 편에 이렇게 두 편지를 주고받고 지금 그편 우편시설 최신 제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편지 써서 보내고 오고 인편 아니면 안 됩니다. 누구 오고 갈 사람 없으니까 주로 장사꾼들 가는 편 오는 편에서 편지가 전해질지 안 해질지 모르니까 그것도 있어요. 보면 자기 둘이 약속을 했어요. 도장을 하나 파갖고 보내갖고 도장이 찍혀 있으면 친필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도록 그 글에 나옵니다. 심표로 도장을 하나 파갖고 찍어서 보내면 왜 중간에 또 이거 사람으로 전해주니까 가짜 편지가 될 수 있으니까 도장을 찍어서 오면 진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둘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편지 내용들을 보면 큰 나라 걱정입니다. 형님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형님은 형님대로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유배생활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감시나 받으면서 유배생활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주고받은 편지 하나에 뭐라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썩은 지가 이미 오릅니다. 세상이 썩어버렸다. 나는 이걸 해석을 태초에 나는 그렇게 보면 다산은 태초에 부패가 있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산은 아직 이 부패가 있는 한 절대로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이 부패를 잡는 다산으로 저서라는 건 전부 다 부패 잡는 방법입니다. 경세표 모든 제도를 바꿔서 부패 구조를 청산하자. 목민심서 목민감들이 부패에서 벗어나서 청렴한 목민이 돼야 나라가 된다. 모든 것이 부패입니다. 예. 꼭 같은 이야기지만 말이 또 농도가 더 짙습니다. 가도 불안이에요. 불안. 이거는 부 하나면서 썩은 것이 나는 문드러질 낮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 아니, 5편 찾아보면 나오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러지.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불능신이라 새롭게 바꿀 방법이 없다. 여기서 신이라는 새롭게 바꾸다 고치다 이거지. 천하가 썩어 문드러져서 새롭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 논어를 해석할 때 이런 글이 이거 자기 형님하고 주고받은 편지에 나온 이거 논어를 해석하면서 무이치라고 공자가 연임금이나 순임금은 하는 일 없이도 가만히 앉아있만 계셔도 천하가 태평하게 됐다. 그런데 공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데 다산은 어떻게 세상에 가만히 임금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통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단 말이냐. 연임금이나 순임금은 12목 내지 22목 중국 천하를 22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목민관을 제대로 파견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임금은 도와주고 보살펴줄 뿐 간섭하지 않고 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통치가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무의란 말을 썼는데, 이 무의는 뭐 우리가 보통 노다에서 나오는데 무의사상인데, 이 뭐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통치가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뜻이 의미가 새로 살아나는 건데, 공자는 은임금이나 순임금은 정말로 목민가들을 제대로 인재 등용을 잘해서 좋은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능력을 발휘하도록 온갖 지원을 다 해주다 보니까 임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세상은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임금들이 아무도 않고 없고 무의도식 오고 자빠졌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서 부패를 청산하자. 부패가 있는 한, 그런데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결국 부패가 막아요. 로마 천년, 로마 제국이 다 부패로 막아요. 우리 신라 천년, 막판에 뭐 전부 썩어 부패해서 막아요. 고려 500년, 그 모든 중들의 난으로 그 부패로 막아요. 조선 후기, 매간 매직, 완전 땅 팔아먹다가 결국 나라가 막아요. 부패로 막아요. 이걸 다산은 아시는 거예요. 부패만 막은다. 어떻게 해서 부패를 없애야 되냐. 그 모든 처방이 다산 저서 500권에 들어있습니다. 병세의법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통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공심을 가지고 청렴을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 부패를 막을 방법. 다산에 저서 500권을 큰 줄기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제도를 바꾸냐? 자, 기술 개발하자. 이 부분은 뭐더냐? 정부 안에 기술개발청을 하나 만들자. 기술, 이용갑, 경서에 보면 이용갑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개혁을 하자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용갑을 만들어가지고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기술, 서양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받아들이고 수입하고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이런 특별 기구로만. 나는 이 다산의 그 경세협회 이용감 제도를 신설하자. 요새 같으면 기술개발청을 하나 새로 만들자. 이 생각 하나만 갖고도 요새 같으면 노벨상 수상감입니다. 지금 어떻게? 만약에 그 당시 정부가 다산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정말 기술개발청을 만들어가지고 요새 뭐 AID에 뭐 거금을 투자해서 정말로 AI 시대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논리로 그때도 그런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부패한 이 나라를 막자. 그래서 다산은 결론이 이제 그럽니다. 경세협회 보면은 왜 경서에서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발, 일무일발, 털끝 하나인들, 우리 이 나라 국가를, 우리 인간의 신체로 비교하면 털끝 하나도 일무일발,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무비병이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영어에 부정은 뭡니까? 긍정. 그것도 강한 긍정. 부정은 긍정인데 그것도 강한 긍정.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병들었다. 이 지금 나라가
이 대조선이라는 나라가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불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는 망한다. 이게 다산이 지금 20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도를, 정치를, 우리 생각을 바꾸고 고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다산이 183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4 입고로 1910년. 돌아가시고 74년, 1910년에 이렇게 다산의 예견이 적중했습니다. 다산 돌아가시고 74년 망해가다가 1910년 결국 일본이 나라를 꿀꺽 삼켜본 다산 말이 정확히 적중이 된 거예요. 개혁을 않고 도발하고. 나는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법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모든 걸 지금 개혁해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내란은 계속 일어날 거고, 또 독재는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다산 선생이 200년에 부르짖었던 대로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지금 나라는 털끝 하나도 썩지 않은 것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짓거리들이 어서 지금 특검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 사람이 할 짓거리들을 했습니까 지금? 이래놓고도 이들은 단 한마디 반성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걸 잘했다고 다시 윤호개인을 부르짖고 있는 이 판국이 지금 이 나라의 현재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개혁하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개혁하냐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지혜를 총동원 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야, 다산이 200년을 그래서 지금에 미쳐서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라를 망한다. 얼마나 적중한 이야기입니까? 극금불개면 필망국이라. 나는 지금 이 이야기처럼 우리 지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없어요. 200년 이야기가 곳곳은 지금 우리가 다산을 또 불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혁하자. 헌법 고쳐야 됩니다. 지금 현행법 놔두고는 이 재앙적 헌법제도 절대 안 됩니다. 개혁해야 돼요. 사법제도, 검찰제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이걸 지금 계속 저항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고치지 말아라. 고친다고 하면 무슨 히틀러식 독재라고 떠들고 있고 말이지. 막 방법이 없잖아, 지금.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또 옛날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릴 건데. 바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털끝 하나 보패하고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 지금 당장 개혁하자. 개혁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개혁하자. 이 이야기가 200년 전의 다산을 우리가 불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극금불개 필망국. 나는 자다가도 이런 소리 들으면 야, 이걸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데 못 오고 있구나. 이걸 실현해도 우리가 못 오고 있단 말이지. 김태일 교수. 예.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열심히 지금 적고 있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산을 개혁했다. 다산은 모든 일, 마음부터 이제. 자, 이렇게 근데 이 계획의, 이 다산 선생의 이 계획이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라고 아니라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가 봐. 다산의 계획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가 봐. 우리가
이건 정말 다산을 연구한 모든 분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다산은 깊은 내면의 계획 논리입니다. 뭐 제도만 바꾸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산은 인간의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자. 여기가 진짜 다산입니다. 지금. 제도만 바꾸는 문제 아니야. 인간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려면 인간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거 뭡니까? 교과서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교과서예요. 다산은 교과서를 바꾸자.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이 교과서인데 그 당시는 사서오경의 교과서입니다. 다산은 이 교과서를 다산 저서가 500권인데 236권 그 절반이 경서 바꾸는 겁니다. 사서오경을 전부 뜯어 고친 겁니다. 다산이. 이 계획의 깊이가 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도만 헌법 몇 개 고치자가 아니에요. 지금. 인간 사고 체계를 바꿔버리자. 바로 이게 뭐냐. 공자, 맹자. 이게 이제 기본 유교입니다. 공자, 맹자 사상이. 이걸 우리는 수사지학이라고 그래. 수수사수에서 공자가 강학을 했기 때문에 기본 유교 수사지학. 수사지학이 이제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진시황 때 사서오경을 다 불질러 버렸어. 유교를 말살시켜 버린 거예요. 진시황 때. 거기에 맹자에 보면은 임금이 잘못하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임금을 쫓아내 볼 수 있다라는 맹자 논리가 있어요. 진시황이 그걸 보고 이따의 논리를 가르쳐갖고 어떻게 되겠냐. 내가 그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서오경을 전부 다 요번쯤 갖고도 차라리 없애버려. 이 분석경이라고 합니다. 책은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갱유. 유자들은 전부 다 굴속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분석경이라는 게 진시황 때입니다. 유교가 거의 말살될 상태인데 한나라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공자 백장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뭔 책을 찾아내고 해가지고 다시 유교를 만들고 그래서 한자가 되고 한문이 되는 겁니다. 한나라 때 와서 글자가 됐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한문이 되고 한자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수사지학, 공자, 맹자 학문인데 그게 진시황 때 없어졌다가 이제 한나라가 나라를 세워서 다시 유교로 돌아가니까 그 글자를 한자라고 그러고 그 글을 한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에서 와갖고 했는데 주로 이제 옛날 그걸 찾아해가지고 그걸 뜻을 밝히는 이게 이제 이른바 훈구학입니다. 한나라 때 훈구학. 한나라 훈구학에다가 계속 쑥 내려다가 이제 당나라가 됐는데 당나라도 인도에서 내가 우리 저번에 불산을 갔는데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 차원에서 갔는데 불산이라는 고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도시입니다. 불산. 강동성에 불산시가 있는데 이 불자예요. 불교는 불자. 왜 그 동네를 불산이라고 했을까 했더니 뭔가 저 인도의 달마 대사가 최초로 중국에 온 동네가 바로 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산이 됐다고 그러죠. 달마 선사가. 바로 달마 선사가 중국을 들어와가지고 중국 천지가 다시 유교는 한나라 때 다시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시 쇠퇴해가지고 불교국가가 돼. 당나라는 불교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초부터 전부 다 당나라로 불교 배우고 와서 우리 대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따라 전부 다. 그래서 백제 때 그래서 이 불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나라는 불교천하에 한문이 없는 거라 새가 불교세보다 더 약했다는 거지. 한문새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성방이 있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상과 철학이라는 게. 결국 당나라가 결국
한당 송나라 왔다. 송나라 와서 이 육군자, 송육군자라고 합니다. 여섯 학자들. 장제, 주돈이, 뭐 아주 다 성리학으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자, 정의, 정호, 형제. 마지막으로 주자. 이 주자라는 분이 그 선배 학자들, 주렴계, 장행거, 뭐 이런 학자들, 그 다음에 정의, 정호, 정자, 이분들의 학자 학문을 총 집에서 소위 말하는 집대성 한 사람이 바로 이 주자입니다. 바로 이게 이른바 주자학이 나와요. 주자학. 이 주자학이 나오거든요. 주자학이 나와가지고 이 사서오경을 성리체계로, 이학으로, 불교의 현현명한 논리를 사서오경 갖고 대항할 수가 없어. 사서오경은 논리를 성리학책으로 이론적으로 바꿔줘야 불교가 대항할 수 있어. 이 주자학이 그겁니다. 당나라의 불교세를 송나라에서 유교서로 바꿔준 것이 주자입니다. 유교 논리로, 성리학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학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주자의 영향력이 있고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 세월이 가면서 시대가 바뀌는데 똑같은 논리가 계속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또 불안하게 돼 있어. 썩어 문드러지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 그것도 중국이 아니라 우리 조선에서 실학자들이 나오면서 이 주자의 유교 체계 갖고는 절대로 더 나라를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없다. 이유 세계를 이치 성리라는 이유 세계 주자는 이학자니까 이유 세계를 어떻게 행위의 세계로 바꿔주냐? 행위의 세계로 바꿔준 것이 바로 실학자들입니다. 이 실학을 총 집대성,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했듯이 우리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분이 바로 다산정략의 선생님. 자,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이 실학 유학 체계를 새로 집대성했느냐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좀 중심입니다. 이게 내가 성균관 대학에서 13년을 석좌 교수로 해서 내가 13년을 성대에서 강의했는데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도 이제 이걸 해줘야 대학 강의입니다. 이유 세계를 어떻게 행위 세계로 바꿨는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려면. 근데 이거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몇십 분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지금 난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해 드려야 할지 지금 좀 난감하다고 지금. 대학 강의 같으면 다음 시간 계속 연사로서 이야기해서 그 전체를 풀어주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기를까 이게. 아까 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상의 개혁, 정말로 철학의 개혁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다산이 이루고는 대업적입니다. 이걸 잘 몰라 지금. 다산 공부한 사람들도 이 깊이를 모르는 거지. 그저 뭐 몸심서 경서표만 가지고 실학자다라고만 하고 있지. 진짜는 이 사서경을 뜯어 고친 겁니다. 이 경학이에요, 경학. 이게 경학입니다. 경을 영어로. 왜 보면 야, 아주 좀 그런 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려워 지금.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입니다. 인. 그럼 인이 뭐냐? 공자, 맹자. 맹자에 오면 이는 이냐라. 이는 인자는 이냐라라고 합니다. 인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거 갖고 인이 뭔가를 설명 안 해줘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경학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는 경을 말해놨지 경학을 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물었어. 인이 뭡니까? 내가 인이다. 내가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이 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을.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만 봐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도 인이 뭐라는 말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누가 되냐? 주자 때 와서, 아까 송나라 때 꼭 주자만요. 그 후에 정자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걸 종합한 분이 주자니까 이제 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경학자가 돼가지고 이는 뭐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에는 이라고 없어요. 이제 이것이 뭐냐고 걸 아까 말한 경을 연구하는 것이 경학이지. 이게 경학자라고. 주자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경학자입니다. 우리 조선으로 여러분 최고 경학자가 다산입니다. 이제 그 주자의 경학을 다산의 경학으로 바꿔버린 대개혁자가 바로 다산입니다. 주자의 경학에 머물러 있으라 싹 뜯어 고친 거죠. 이게 진짜 계획이라고 했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바로 진짜 계획이다. 자, 일이 뭐냐? 주자가 뭐라 하는지 모르 좀. 이거 뭐, 어른들을 보면, 지금 사사라도 읽은 사람들은, 이런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 다 주자가 다 말을. 인이라. 너는 첫장 하기편을 보면 제재가 효제하자는 그 이인지 본연죠. 거기 처음으로 인자가 나오거든. 거기 이제 주자가 인이 뭐냐? 학자로서 장기를 자랑해놔서 뭐 인이 뭐냐? 주자도 기가 막힌 이론가입니다. 이론으로서는 주자가 말해서 인자는 애질이요. 보세요. 글자 6자로 풀었어. 글자 한자를 6자로 푸는 거예요. 애의 이치,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참, 이 철학이란 게 손에 안 잡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철학이고, 이론이거든, 이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다. 우리 태계 선생, 율곡 선생, 자, 주자가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참 주자야말로 공자에 가까운 분이다. 후공자다. 공자 다음에 나오는 공자다. 후공자다. 그렇게 또 칭찬했던 태계나 율곡은 후주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반들 아무 변화가 없어. 태계가 율곡 선생도 사랑의 이치. 여기다 무슨 말을 더 보탤 수가 있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치고 마음의 덕이다. 건사하지 않아요. 스스로만 보면 사랑의 이치, 마음의 덕. 더 이상 우리가 첨가할 수가 없어. 그런데 태계 율곡 같은 이도 한마디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을 다산해서 이게 말이냐. 이게 손에 잡히냐. 눈에 보이냐. 자, 인연을 하라고 하는데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사랑의 이치를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의 덕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냐. 이따위로 경을 해석해 놨으니 이 세상이 썩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게 다산이야. 이 아주 엄청난 이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온 거죠. 이게 뭐냐? 다산 선생 왈, 주자 선생.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석을 해놨습니까? 나는 좀 쉽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둘 아니냐. 글자 자체가 봐라. 사람이 둘이다. 이인지제선의인이라 두 사람 사이에 상대방에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야 인이 행동으로 나오지. 인을 사랑의 이치니 사랑의 덕이라고 이야기해서 무슨 의미가 나오냐고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윤 총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둘이요, 글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예, 그런데 세상사는 전부 두 사람을 이룩된다. 부자, 형제, 사제, 부모, 부부, 전부 두 사람, 사제, 전부 두 사람 세다. 스승이 제자에게 잘해주면 인이고, 제자가 스승께 잘해주면 그게 인이다. 아버지가 아들 잘 대해주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해주면 효다. 그게 바로 인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해 행동이 나오는 거고, 효도도 하고, 국가를 지키려고, 충도,
군신 부부, 군신 아니에요. 군신한 게 잘한 거 충이다. 그게 인이다고요. 그래야 충성을 하고 효도가 되고 일이 되지. 마음은 잊히고, 마음은 사랑을 잊히고, 마음은 덕이다. 바로 이게 다사는 실학입니다. 실정적으로 바꿔본 거예요. 지금 뭐 실학이 없다 떠들고 뭐 그런 헛소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학이야, 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실천을 옮길 수 있도록 논리를 새로 바꿨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이라는 거예요. 다산이 없으면 이렇게, 다른 또 실학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도 안 해. 오직 이 다산만이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경은 논리를 바꾼 거예요. 이게 인이다. 처음, 이게 한두 가지로 해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자, 아주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인이 뭐냐? 또, 아니, 유교에서, 인이 뭐냐? 덕은 뭐냐, 그럼 덕. 이 애매모호한 글자거든, 이 덕도 어떻게, 덕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게. 주자는 이론가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이론으로 또 해석해놨대요. 대학 첫머리에 대학 지도는 제 명명대하며 제 신면하며 제 지어지세라 그 명덕 덕이 나오거든. 그러면 주자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 덕덕 주자는 앞으로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큰 놈한테 갖다 놔야지. 이렇게 하고 딱딱하고 지금 시간 다 가버려요. 덕을 한번 보자. 덕이 뭔가. 인도 뭐 다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아주 무슨 쉽게 그렇게 모든 인간을 이룬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인지제 선의인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에 잘해주면 그게 인이다. 덕은 뭐냐? 주자가 뭐라 줄까요? 이거 보세요. 그 말 그래요, 볼 때. 덕자는 주자요. 명덕자는 인지, 소도, 고천이, 활용, 불매, 이구, 중리, 응만사자야라. 글자 한자를 지금 수십 자로 번역을 해석을 해놨어, 지금 주자가. 딱 알아도 기가 막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요. 하늘이 준 것이요, 지금 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얻은 바 해가지고 이게 허령하다. 이 용어 자체가 신비적입니다. 벌써 지금 이건 다 불교 영향에서 오는 화령이라는 것도 이 불교, 당나라 때 불교 영향이 송나라도 있어, 지금. 다자는 그걸 요구거든. 송나라 학자들이 말이 유학자라고 하지, 실제로 많은 논리를 당나라 때 걸 못 버리고 불교적 논리를 갖고 왔다, 거예요. 그걸 없애야 진짜 유교가 된다, 다산 이야기는 거예요. 그냥 허령하다. 허하고 영특하다. 허령이 불매, 어둡지를 않아. 확 터져서 알아가지고 어둡지를 않아. 이 덕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구중리. 온갖, 이게 또 네가 나오는 거야.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모든 일에 응하는 것. 덕까지 보면 만사행통이다, 거예요. 만사행통이 덕이다. 이렇게 덕을 해석하니 이놈의 세상이 돌아가겠냐, 거예요. 다산 말씀.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우리가 글자 만든 자의를, 글자를 만든 본의를 알아야 된다. 덕은, 여봐. 이 단일 행자의 요걸만 가져왔어. 행동이야, 지금. 이건 고들직자예요. 고들직자의 마음심.
행오지, 행오지, 나의, 직심. 나의 고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덕이다. 글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행오지, 직심. 나의 고든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주면 이게 덕이다. 그래야 행위가 나오지 않냐. 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일이 되지. 마음속에 이치가 무슨 역할을 한단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썩어버리고, 세상이 썩다 보니까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살기 힘들고, 이게 다산의 뜻입니다. 오늘에 딱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입으로만 떠들면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실학이에요. 그래서 실사고시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라. 봐, 그런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산의 결론이 효고, 효도하는 거고, 자, 효자, 죄는 형제간의 우연의 효제자, 아랫사람을 어여빼기고, 부모가 자식을 이쁘는 거 자, 자모, 이잖아요, 어머니. 자, 그래. 효제자가 바로 덕이다. 대학은 명덕, 제 명명덕하며 제 신면하며 제 지어시선하며 그 명덕이 뭐냐? 다산은 효자자가 명덕이다. 주자는 하늘에서 얻은 바 해가지고 허령불미해가지고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어서 모든 일에 응해할 수 있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경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행동은 없고 미련만 살아왔고 서로 당파 싸움으로 싸우고 그 글자 하나 갖고 싸우고 난리를 했잖아요. 그 조선 후기 오면 뭡니까 인심 도심 동물하고 사람하고 마음이 같냐 다르냐 갖고도 싸우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논쟁만 하다 끝나는 것이 결국 주작이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개혁. 그게 바로 되어야 이제 진짜 제도도 바꿔주고 또 목민관들의 청렴결백한 또 공정한 그런 행위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이게 그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압축해서 이제 제가 이걸 압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다산을 그래. 나는 다산 저서 500권 중에 500권이 넘는 실제로는 지금 간행도 안 돼 있고 요새도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만 500권 실제로 450권은 넘는다고 보는데 이 다산이 아주 짤막은 글 하나가 있어요. 원덕이라는 글입니다. 덕의 근원을 밝힌다. 덕이 뭐냐? 이 글 한 편에 짤막한 논문입니다. 다산은. 이 짤막한 논문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나는 다산의 경학을 대표하고 다산의 철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글이다. 내가 지금 이거 원문을 하나 좀 내가 그런 것도 잘 못하니까 지금 누가 빼줬으면 하나 내가 여러분까지 이 원덕이라는 것을 나눠드렸으면 좋았었는데 한번 나중에라도 보세요. 번역문 인터넷에 들어가면 고전 번역으로 들어 예주왕 선서 들어가서 원덕 오면 금방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덕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성리학 체계를 다산의 새로운 경학 체계로 바꾼 그야말로 다산의 아주 아무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던 독특한 다산 철학이 들어있는 이 글이 바로 이 원덕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까 덕을 내가 했던 대강은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중용이라는 책 딱 중용을 열면은 세 글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용이 이 성약 내지는 유교에서 사상적으로는 아주 제일 깊은 책 하나인데 그 첫 장 열면 천명지성여 설성지도 수도주견이라 이 세 구절은 천명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이르고 이건 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타고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명령해 줬어. 하늘에 명해 준 것이 성이요. 이 성대로 이 솔자도 컨트롤한다, 뭐 인솔한다 이런 뜻인데 주자는 이걸 그렇게 하면서 다자는 그냥 따르다. 성품대로 따라가는 거. 하늘이 준 그 아름다운 본성대로 따라가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끔 노력하면 그게 도다. 설성지도요. 이 도를 닦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게 성도교 이걸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이 논리를 정교책이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사서에 들어가는 중용책에 보면 천명지성이요 설성지도에 쓰여있는 이 세 개의 논리를 원덕이라는 논리에서 행위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원덕입니다. 자, 이 논리,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보면. 한번 보세요, 한번. 천명지성이요, 설성지도에 쓰여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번 들으면 다 외워버리는 거죠. 천명지성이요, 설성지도에 수도지교점. 도대표. 천명지성이요, 설성지도요, 수도지교라. 바로 외워버리잖아요. 이거 뭐, 또 말할 필요도 한번 내. 나도 어려서 배워서 그대로 좀 평생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조교가 하나 있으면 좋기는 좋겠다. 잘했어. 됐어. 예. 자, 이 논리에서 요 원덕입니다. 시작이 원덕 원문에 그대로 적는 거예요. 지금 명과 영어로 왜인데요. 여라는 것은 명과 도로 인하여 아까 천명지성 솔성지도 거기 나왔잖아요. 지금 명과 도로 인해서 성의 이름이 나온다. 또 보세요, 한번. 성과 행.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하나가, 이 앞에가 하나 더 들어. 내가 여기가 요리 들어가요. 이거 먼저인데. 인기의 나와 남. 이 한문에서 자기를 말할 항상 기요. 오 기가 자기입니다. 남을 말할 때는 항상 사람을 남이요. 상대방을 말할 때 인을 씁니다. 인에는 자기가 포함이 안 되는 거 항상. 나와 남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이 우리 지금 동서양에서 유학을 통해서 이 말을 한 사람은 다산뿐이 없어. 여기가 어떻게 해서 다산은 이 생각을 했는가를 나는 지금도 알 길이 없어요. 나와 남으로 인해서 행이라는 이름이 있다. 나와 남으로 인해서 행이 없으면 나와 남 관계는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 내가 유행가로 내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유행가의 말이죠. 사랑은 나무나 하나. 있죠. 사랑은 나무나 하나. 그거 있죠. 누가 어떤 가수가 불렀는가 몰라도 나는 다도 모르고 한 줄만 아는데, 사랑은 나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러지 않아요? 눈 마주치는 것이 행입니다.
사랑을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이 되는 거지. 인과 나무 관계는 행이 있어야만 관계가 된다. 눈을 마주치는 것이 바로 행이다는 거예요. 내 대해서 타사는 걸어내서 그때 그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내가 거기다 붙인 거예요. 보세요. 나와 나무로 인해서 행의 이름이 나온다. 봐, 그래서 또 그런데 아까 이 성과 행, 타고난 아름다운 성품, 부모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근본적인 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덕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덕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대목이 도성, 그래서 그때 뭐라고 도성불능유덕. 성만 가지고는 덕이 될 수 없다. 공자, 맹자는 아닌데도 주자, 정자, 주자고 와서는 성만 가지면 말사가 해결이다. 다사는 천만의 말씀이요. 성만 갖고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고 성에다가 행동이 나와야 일이 되는 것이요. 이게 실학이고 이게 다산 철학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이러니 우리가 다산을 불러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모든 국민에게 모든 인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만 변화가 오고 변화가 와야만 바뀌고 바뀌어야만 우리 인류 삶은 나아집니다. 바로 이 논리죠. 명과 도로 이래서 성이 나온다. 그건 성은 천명, 하늘을 명한 것이다. 그런데 나와 나무로 인해서 행동이 있다. 그런데 타고난 성품을 행동으로 옮겨야 덕이 된다. 성만 가지고는 안 먹어요. 여기 나와요. 뒤에 도성불능이 덕이라. 성만 가지고는 덕이 될 수 없다. 성에다가 행을 보태야만 된다. 이 행을 찾아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바로 지금 오늘의 행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강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 윤석열이나 물러가도 뭐 안 해요.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겁니다. 바로 행동, 행위, 이게 다산, 이게 실학. 이론만 이론 위주 주자. 그 시절에는 나는 그래 주자는 나쁘다고 그래요. 중세의 시대는 그것만 갖고도 전부 세상이 돌아갔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역사가 변화하고 바뀌면서 이제는 이름만 갖고는 안 된다. 여기에 행을 붙여야 역사가 진전하고 진보적 논리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다사이다. 그러니까 뭐 다사는 뭐 실학다상해갖고 뭐고 뭐고 떠들고 뭐 어떠한데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다산을 이야기했던 이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개혁, 인간 사고 체계를 바꿔버리자. 이의 세계를 행의 세계로 바꾸자. 뭐 줄이다 죽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이면 뭐하고 줄이면 뭐합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지. 결론적으로 행위가 나와야만 역사가 되고 역사가 바뀌고 역사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위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바로 다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뭐 어떻게 적당히 머리가 좋아서 뭐 시를 잘 읽네, 글을 잘 읽네, 책을 많이 써쓰네 이런 모든 것도 다 훌륭한 이야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아무도 남이 생각하지 못한 논리들을 이건 알게 나와 나무로 인해서 행이 나온다. 두 관계가 되려면 행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것도 눈이라도 마주쳐야 서로 한번 안아주고 싶고 생각이 나지. 눈도 안 마주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 마주치는 거 그게 행이다. 그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설명을 어려워. 내가 묘하게 그 유행가를 내가 발견한 거지. 말이 맞잖아요. 그게. 맞아.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을 마주치는 게 행위거든.
그래 한번 뭐 사고 싶은 생각도 나고 그러지. 눈에 안 맞춰주고 어떻게 뭐 변화가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야 이게 유명히 원덕이라는 글이 이 소위 말하면 성리학 체계를 실학 체계로 바꾼 위대한 논문입니다. 이 성리학 체계를 실학 체계로 바꾼 논리.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해보면 실학이 있다 없다 이거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계몽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실학은 본래 없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실학인데 행위를 발견하는 것이 실학이야 말로. 뭐 누구요? 성호 이익이나 판계 유영호이나 그분들도 가장 실천을 강조하거든. 실천이 없는 논리는 무효다.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던 한두 마디 말이 아니라 아주 이런 근원적인 논문을 통해서 다산은 행위 개념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룩되는 것이 없다. 역사는 행위 함께 간다.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바로 이 행위라는 글자. 이게 그래서 내가 쓴 글에 보면은 이의 주자학에서 행의 다산학으로 그런 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의 세계를 행의 세계로 그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어떤 변하고 그 정말 개혁이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철학이 그런데 이제 이게 결론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결론을 이제 내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다산은 그렇게 행을 주장한다. 효도. 이 세상에 효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악질적으로 태어난 놈도 부모에게 지가 안 해서 그러지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것도 없다면 그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까마귀도 반포지교가 있다고 그러거든. 제가 어려서 어머니께 지기 어미에게서 음식을 얻어먹었으니까 나중에 반대로 다시 부모를 배불리게 해주는 가서 갚았단 말이에요. 이거 동물도 있어. 그런데 항상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문제는 효도하려는 생각만 있으면 효도다라는 것이 주자 생각인데 다산은 효도 생각이 천번 만번 있으면 뭐더냐. 한 가지라도 행동을 옮겨야. 내가 그래서 좀 더 일반 시민들하고 교양 강좌에서 강의할 때 그럽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싶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지요. 나 효도하고 싶어. 그럼 했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이라도 하십시오. 어머니가 좋아하는 구운 고구마나 500원짜리 하나 사갖고서 갖다 어머니 입에 이어드리는 거 그게 효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내가 앞으로 직장에 가갖고 뭐 학생들 그래라고 월급 따고 어머니 뭐 내복도 사다 드리고 어머니 뭐 유럽 여행도 보내고 그 말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구운 밤이라도 하라. 구운 고구마라도 사다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효다.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야 효지.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야 일이 되지. 그러는 꼴은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이 논리가 바로 다산을 우리가 새롭게 불러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산이야말로 행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까 말해도 세상은 썩어버린다. 세상은 썩어 문드러져 버린다. 행위가 나올 때 부패도 막을 수 있고 불안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산은 결론이 이 총체적인 거에서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실천을 옮기는 것이 행위인데 글자 두 자를 다산을 강조합니다. 공과 염을 강조합니다. 공염, 공하고 염해라. 공정하고 공평하고 청렴해라. 특히 지도자들, 특히 공에 힘쓰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게 이 명패를 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공에 힘쓰는 사람들이요.
왜 니들 공에 힘쓸 놈들이 그 사적 욕심만 부리고 있냐. 공에 힘쓰는 겁니다. 공무원들. 근데 공직자라는데 그거 잘못 쓰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라고 그랬대 나는. 공에 힘쓰는 사람. 바로 이 공입니다. 공. 모든 것이 공정하고 모든 공평하고 뭐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사단은 불공정에서 나옵니다. 다산이 자기 생애 목표를 공념 두 글자에 걸었거든. 자기가 문과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 나는 이제 내일부터 이 나라 고관 대작이 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는 데 계절까지 했다. 이제 뭐 어떻게 그럴 것인가? 나는 앞으로 공념으로 살겠다. 자기 각오를 다산이 써가면서 나는 공과 염을 통해서 내 온 정성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바로 이 공명. 그러니까 아까 이 모든 행위는 아까 행위가 중요한데 이 행위는 공과 염으로 돌아올 때 이게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고 자기 자신도 삽니다. 공념으로 돌아가자. 아니 공정하고 청렴해버리면 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단은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해서 벌어지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임금이 쫓겨나고 대통령이 쫓겨난 것도 공념 못해서 쫓겨난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나는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공념의 세계로 가자. 공념으로만 가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이것을 우리는 200년 전 다산 선생께서 해쳤던 내용을 우리가 추려서 오늘 다시 살려내면 이 나라 가는 방향은 올바르게 간다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더 길고, 몽민심서 구절구절. 내 책도 이 몽민심서 이거 하나만 읽어도 내가 몽민심서 48권 엄청납니다. 그놈을 줄이고 해서 내가 이 한 권으로 그것도 200년 전의 몽민심서가 아니라 오늘 아까 다산이 경학을 다시 해석해서 몽민심서를 내가 다시 해석해서 오늘에 읽는 몽민심서를 만들어야죠. 안 읽어. 아무도 안 읽어. 아까 그래도 다산이 자기 형하고 주고받은 편지 그 어렵고 애롭고 쓸쓸하고 할 때 패족이 돼서 아무런 희망을 갖춘 두 아들들 제자들에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유배에서 보는 편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다산으로 돌아가고 다산 정신을 회복하도록 해도 읽도 않고 보도 안 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이 없어요. 읽도 않고 보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 만들어요.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결국 모든 행위의 중심에 공념이라는 두 글자를 놓고 실천에 옮기면 이 나라의 가는 방향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대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다산을 끌어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